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Move your hips side to side. Feel the beat, let it ride. Dancing under the disc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lights. 자 오늘은요 핵심 29 하드디스크의 연결 방식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우리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그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ID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초기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몇 개까지요?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용량은요 528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는 ATA, PATA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EID 방식은요 그 다음 나왔던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으로 ID 방식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텐드, 그래서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8.4기가의 용량을 가진다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스카시 방식입니다. 최대 7개에서 15개까지 하드디스크를 갖다 이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그 하드디스크를 7개에서 15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별도의 장치를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레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 드라이브를 갖다가 하나의 장치로 취급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를 하나의 장치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버추얼 디스크, 가상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용량의 저장 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SATA라고 되어 있죠.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직렬 ATA로 하드디스크 또는 광학 드라이브의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보조기억 장치가 연결하는 게 이 ATA 방식, 그러니까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해서 SATA라고 얘기를 해요. 직렬 ATA.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이 필요 없고 핫플러그 인으로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요, 얘가 마스터 주고 얘가 이제 종이 된다.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우리 나누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갖다 나눴을 때 얘는 이제 주가 되는 거고 얘는 보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핫플러그 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USB 같은 거 어떻죠? 꽂았다 뺐다 하죠. 그런 기능을 핫플러그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 케이블이 다른 것보다 얇아서 냉각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다 찾아봤죠. 이게 이제 EID 방식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이 넓죠, 이렇게. 자, 그리고 SATA 방식은요 어떻죠? 케이블이 이렇게 작게 얇게 돼 있죠. 그래서 발열 같은데 이렇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에 ID가 있고 EID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 순서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볼 거는요 스카시 방식,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스카시라든지 아니면 시리얼 ATA 이 2개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2개 정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파티션이라고 그랬죠.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드디스크에서 논리적인 영역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 자, 논리적인 영역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장치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구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논리적 영역을 만드는 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파티션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에서도 파티션이 있죠.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C와 D 드라이브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파티션을 만든 후에는요, 포맷을 갖다가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포맷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죠? 디스크 초기화라고 그러죠. 디스크를 갖다가 초기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랙과 섹터를 만드는 걸 갖다 우리가 포맷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C, D 드라이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포맷을 시켜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만들었으면요, 이 도로에 포장을 해야지 차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겠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각 파티션에는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 CD면요, 여기다는 나는 윈도우 10, 여기다는 리눅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갖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합치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파티션을 나눈다 또는 합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티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파티션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내용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인터럽트라는 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잠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인터럽트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럽트. 그러니까 인터럽트라는 뜻이 원래는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자, 어떤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인터럽트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오류가 발생됐으면 그 오류를 갖다가 처리하고 이렇게 다시 원래 했던 작업으로 되돌아오겠죠. 뭐 메시지 띄우고. 자,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띄우고, 그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하드웨어 인터럽트, 하드웨어적으로 생기는 인터럽트, 예기치 않은 일. 그래서 정전 같은 거, 여러분 정전 같은 게 이제 예기치 않은 오류가, 예기치 않은 어떤 발생되는 인터럽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럽트에서 하드웨어적 정전, 기계 고장, 그죠? 기계에 생기는 고장 같은 거 갑자기 생길 수 있죠. 예기치 않은 상황, 외부에서 어떤 외부의 조작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고, 입력과 출력할 때 생기는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뭐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에서 인터럽트가 생기는 거예요. 또는 SVC,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해서 감시 프로그램에서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자, 우리 윈도우에는 감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감시 프로그램에서 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인터럽트를 갖다 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인터럽트는요, 크게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또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는요, 내부 이렇게 되어 있죠.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명령을 갖다 잘못 사용했다,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게 내부 인터럽트라고 얘기합니다. 트랩이라고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가 내부, 외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부 인터럽트는 이렇게 불법적인 명령, 데이터 사용 시 발생되는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가 이 원래 정보 처리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알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뜻,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뭐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인터럽트는 내부, 외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시킬 수 있다. 내부 인터럽트는 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IRQ 나와 있습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변 기기가 중앙 처리 장치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거나 처리할 요청을 할 때 사용되는 신호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변 기기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으면 CPU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CPU가 있고, 이 주변 장치들이 있죠. 주변 장치, 보조기억 장치, 키보드, 마우스, 이런 장치들이 나 에러 생겼어, 뭐 무슨 특별한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CPU한테 신호를 보내겠죠. 이 신호를 IR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CPU가 딱 받아가지고 얘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얘한테 뭐 한다? 얘 요청을 받아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야, 너 중지시켜.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PU가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변 기기, 키보드, 마우스 이런 장치들 있죠.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되면 CPU는 현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한다. CPU가 가장 대빵이니까, 그죠? 대장이니까.
이후에 다시 원래의 작업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원래 했던 작업을 갖다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즉 IRQ는 주변 기기와 CPU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갖다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IRQ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주변 기기가 CPU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데드락은 자 여기 데드락이라고 나와 있죠. 데드락은 뭐다? 죽어서 잠겨있는 상태다라고 뭐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는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2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어떻게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 그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얘기해요. 무한정. 우리 컴퓨터가 다운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종료도 안 되고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그죠? 컴퓨터를 강제로 끄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바로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다라고 할 때 화장실을 갖다가 이거 2개에 2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문에 딱 끼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되는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상호 배제는 상호 인정을 갖다 서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호 배제 이렇게 자, 그래서 상호 배제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서만이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게 2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딱 끼는 상태. 이게 이제 상호 배제 상태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명만 쓰는데 2명이 동시에 쓰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바로 상호 배제, 요 상태예요. 요게 이제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점유화 대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화 대기라는 게 뭐다?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계속 대기하고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상태. 자, 비선점, 선점이 뭐죠? 강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종료시킬 수 있는 상태를 선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선점은 강제로 종료하지 못한다는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겠죠. 자, 환영대기는 이렇게 환영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환영대기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얘가 얘를 참조하고 얘가 얘를 참조하고 계속 돌겠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얘는 A, B, C, D 있을 때 A는 B걸, B는 C걸, C는 A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한정 돌겠죠. 데이터를 이게 놓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이렇게 교착 상태가 무슨 뜻인지만 이렇게 봐두시고 4가지 조건이 자세한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상호 배제, 점유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용어의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채널이라고 나와 있죠. 입출력 채널, 여기 채널 나와 있는데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 CPU를 대신해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하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가 하는 일이 맞죠, 여러분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CPU를 대신해서 입출력을 갖다가 관리하는 장치가 채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30 보겠습니다. 기억장치 계층구조. 기억장치가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것.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것. 가장 빠른 건 뭐라고요?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라고 얘기하죠.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 위에 볼게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디스크 장치, 테이프 장치. 얘네들이 이제 보조 기억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 알겠죠? 가장 빠른 장치가 뭐라고 여러분들?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인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테이프 이런 것들은 지금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디스크 테이프 이런 것들은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그래 레케 주보예요. 레케 주보. 가장 느린 건 테이프 이렇게.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도 테이프. 기억 장치 용량이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테이프 장치. 반대로 테이프 장치가 가장 크다라고 그래요. 디스크 장치, 주기억.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순서 이렇게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이렇게 봐두시고요.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핵심 30번까지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핵심 29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핵심 30 기억장치 개축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시면요,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이라는 게 있죠. 파티션은 하드디스크의 논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걸 얘기한다. 우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만드는 거. 인터럽트라는 거 있었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다. 인터럽트라는 건 또 예기치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인터럽트,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는 정전, 기계 고장, 외부 입출력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요, 프로그램 인터럽트 또는 SVC라는 그저 슈퍼바이저 콜 감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라고요. 내부 인터럽트라는 것은요, 불법적인 명령, 데이터 사용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라. 다른 말로 트랩. 기억장치 가장 빠른 거, 느린 거,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 레케주,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장치, 디스크 장치, 그 다음에 테이프. 이게 보조기억장치죠, 여기서부터. 기억장치 용량은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핵심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핵심 31번부터 업그레이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